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도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지막 남은 테이블 탐색에 관련된 부분 좀 보시겠습니다. 자, 테이블 여러분들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과 열에 대한 조합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의를 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정의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또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자,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분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로 분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열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서 제가 번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엑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자, 보세요.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데이터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영업 활동,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데이터가 남잖아요. 영업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거래처라고 하는 실존이죠.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한 부분도 어떤 형태로 이제 데이터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는 무조건 엑셀을 사용하고 엑셀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실존적인 개체가 됐던 아니면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존재가 됐건 그걸 보통 이제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이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떤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건 실질적인 어떤 오브젝트가 됐건 객체가 됐건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데이터밖에 없어요. 데이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표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죠? 그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이벤트를 분석하고 로직을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다는 거는 결국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되냐면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개념과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개체에 대한 또는 어떤 이벤트, 행위, 그죠? 그런 로직, 그런 것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거예요. 그럼 거래처에 대한 속성이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래처 명이 있을 수가 있죠. 일단 거래처 연락처가 있을 거고 담당자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 각각의 속성을 의미하는 게 지금 뭘로 표시하는 거냐면 열로 표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열에 대한 부분의 속성은 반드시 단일 속성이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처 명이면서 동시에 이 열에다가 거래처 명과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등을 같이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용납이 되냐면 양식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이걸 분석하겠다, 나중에 데이터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셨으면 사업자 등록증과 회사 이름을 같이 쓰면 안 돼요. 각각의 열로 분리하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쓰셨다 하더라도 분리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현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고 계시냐면 이걸 마구마구 혼자서 쓰신단 말이에요. 셀 병합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로 그냥 뭉쳐서 그냥 대충 쓰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원본 로우 데이터가 아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더 미리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 병합하지 마셔라. 속성은 데이터 표 형태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또 흥분했죠. 자,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열에 대한 부분들 테이블 형태를 정의하실 때 열에 가지고 있는 속성, 단일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분자 짓는 거는 이제 행이죠. 행은 이제 밑으로 열 번호에 대한, 그러니까 행 번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행으로 접근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접근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로 접근합니다. 자, 리스트, 여러분들 리스트 하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억해내셔야 돼요. 기억하신 분들은 이미 얘기하셨죠. 리스트는 갈매기다. 그죠? 리스트는 접근은 갈매기로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은 중괄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행의 번호,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행의 번호 반드시 0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쯤에서도 기억 못하시면은 이제 팔자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파워쿼리는 그냥 여러분들 팔자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존에 쓰던 방법으로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분은 안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열에 해당하는 요소가 바로 컬럼입니다. 컬럼. 그럼 열은 뭐가 있죠? 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행이라고 하는 거는 행 1, 2, 3, 4가 됐지만 열이라고 하는 건 열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은 꺾은 중괄호, 즉 레코드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의 이름은
반드시 꺾은 중괄호 열 이름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번호 0, 1, 2, 3, 4죠. 왜냐하면 리스트에 기반해서 열 이름은 A, B, C, D, F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 이 테이블의 단계를 저는 소스에다가 이걸 불러왔어요. 벌써 이미 이렇게 불러왔어요. 소스에다가 이렇게 불러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소스에다 불러온 녀석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 녀석한테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줄번호부터 먼저 시작한다라고 하면 줄번호 몇 번입니까? 여러분 불러주세요. 줄번호 3번이죠. 그 다음에 열은 무슨 열이죠? 2열이에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열부터 먼저 할 수 있겠죠. 자, 2열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줄번호는 3번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파워 쿼리처럼 좀 그럴싸하게 자, 이렇게 유아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 자체가 좀 틀려지는 거죠. 그럼 소스에다가 그죠? 소스에다가 요 접근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소스를 쓸 겁니다. 자, 줄번호로 하실 거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줄번호 리스트죠. 0, 1, 2, 3, 4 0, 1, 2, 3, 4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갈매기입니다. 그쵸? 갈매기 줄번호.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소스에 대한 부분을 열로 간다라고 하면 열은 이름이죠. 컬럼입니다. 레코드예요. 그러면 꺾은 중괄호. 그래서 열 이름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소스 세 번째 줄 2열 또는 먼저 열을 쓰시면 어떻게 돼요? 소스의 2열의 세 번째 줄 이렇게 쓰시면 테이블을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시는 겁니다. 자, 깔끔하게 끝났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줄을 먼저 접근하시든지 열을 먼저 접근하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접근 방법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잠깐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면 하수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하수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테이블 구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자, 만약에 A열의 값이 다인 것에 2열의 값을 가지고 와야 된다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다열의 2열 값이면 30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접근 방법이요. 기본적으로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2열에 있는 값 가져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열에서 다인 것에 2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 또는 A열에서 가인 것에 그 순서를 A열에서 가져오게 되고 조건을 갖고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첫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가면은 이게 첫 번째니까 0이잖아요. 0, 1, 2, 3,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마에 대한 부분이 걸러지면 이 녀석의 마와 관련된 녀석들은 다 네 번째 행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곤 엑셀의 인덱스 매치와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치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가가 몇 번째 나오냐 그걸 던져주는 게 매치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오니까 인덱스에서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면 이 값을 가져오는 거. 첫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이 값을 가져오는 거. 이런 식으로 그 구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다음에 고수적인 부분의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분 어떻게?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동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스에서 우리가 먼저 행번호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행번호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열 이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번호 자리에 행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조건을 들어가야 되죠. 조건을. 그럼 열의 값에 대한 조건을 찾는데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열의 값을 조건으로 찾는다. 열의 값이니까 뭐죠?
우리가 레코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먼저 소스에서 우리가 2에서 가져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열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2를 쓰시면 되죠. 그런데 열에 대해서 조건을 주기 때문에 열은 무조건 뭐죠? 열은 꺾은 중괄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행번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기술하시면 이게 특정한 A열에서 다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열에 다라고 하는 조건이 단 한 번만 나오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다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당연히 에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에러 나오는 상황은 여러분들 에러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은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에러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의 반응,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중간에 뻗거나 아니면 지가 임의적으로 뭔가를 계산을 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잘못된 값을 던져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하고 오류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실게요. 정리하시면 테이블은 결국은 리스트와 레코드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트는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리스트는 줄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우리가 뭐죠? 갈매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으로 줄로 가는 거는 갈매기예요. 줄로 가는 건 갈매기예요. 이제 공식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앞에서 리스트와 레코드에 대한 내용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공식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행번호는 갈매기의 중괄호를 표시한다. 그러면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시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려고 하실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응용을 하시려고 하실 때 이거를 해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식은 나한테 내가 외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개념적인 거, 논리적인 거, 기본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열 이름은요. 칸은 중괄호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칸의 의미는 레코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데이터를 접근하는 부분이 좀 행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행으로 1, 2, 3, 4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고 하면 리스트를 좀 활용해서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칸으로 뭔가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죠. 레코드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 좀 복잡해. 그리고 너무 좀 번거로워. 왜 굳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행과 열에 대한 부분도 나눠야 되고 그걸 또 테이블에서 또 리스트 레코드로 나눠야 되는지. 자, 그것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쿼리는 셀의 개념이 없잖아요. 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셀은 A1 셀, 저희가 뭐 B1 셀, 뭐 A30 셀 이렇게 기본적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그 개체를 우리가 핸들링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파워쿼리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고 최소 단위가 테이블, 레코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자, 테이블이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고 그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보니까 열로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으로도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 레코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필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A1 셀부터 어디까지 이게 더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셀을 지정하고 거기다가 뭔가 값을 입력해서 함수로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편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익숙하신 것이지 결코 그것이 더 좋다, 나쁘다, 어렵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조화시킴으로 해서 얻는 이점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꼭 굳이 좋다, 나쁘다, 쉽다, 어렵다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해서 더 좋은 방법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이제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우리가 한 번에 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셀 하나하나를 구성으로 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처리하시는 게 앞으로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훨씬 더 데이터를 깔끔하게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를 믿고 한번 여러분들 그 여행의 시작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이런 총체적인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 그러니까 M함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자,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이 앞단에서 저희가 리스트, 구조적인 테이블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런 개념적인 것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다 탑재하시고 난 다음엔 파워 쿼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함수, 파워 쿼리 M 함수에 대한 부분의 개념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강좌로 또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